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좀 최악의 경우긴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내가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1차적으로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내용증명이라는 게 물론 한 번도 안 써보셔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임대차 계약상 언제 계약기간 만료일이다, 임대차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셔야 되는데 안 돌려주셨다, 그리고 빨리 돌려달라, 안 돌려주면 소송 절차나 이런 것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적으셔서 그 사람 임대인의 현재 집 주소로 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은 내가 채권 최고라고 해서 돈을 받기 위한 어떤 이행 절차에 한 단계 나아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런 내용 증명 우선 발송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으면 원래는 그 집에 계속 거주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대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를 해두면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에 대한 권리랑 보증금에 대한 권리 모두가 보호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주택 임차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적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올 때 어떤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또 입주시키거나 하는데 곤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권리가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활용하셔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꼭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랑 이런 내용 증명 보낸 것들을 가지고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면 판결에 준하는 이제 지급명령에 따른 결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건 민사소송제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활용하셔서 보증금을 꼭 반환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화랑일 땐 사실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3억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집값이 5억일 때 3억을 설정했다가 집값이 10억이 되면 그 3억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반환받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더 문제가 없는 건 그 다음 사람한테 임대차 보증금 받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 다음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임대차 보증금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도 그 모든 금액을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기, 부동산 하락기에는 꼭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이 집이 혹시라도 깡통 전세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이랑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역시 등록된 업자가 맞는지 이 세 가지를 꼭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방안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절대 사기 안 당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부동산 전세 사기 방지에 대한 예방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